오늘은 진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주인공이 진시황은 아닙니다. 무덤이죠. 정확히는 그 진시황릉을 만들고 지킨 인물에 대한 겁니다. 진시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시간 될 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시황은 다들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진시황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많아요. 오늘은 진시황이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시황릉은 어떻게 지금까지 보존이 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진시황 죽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등장하면 불로불사를 외치면서 안 돌아가시기 때문에 얘기가 길어지니까 일단 죽이고 시작할게요. 진시황이 죽을 당시 태자로 있었던 사람은 부소입니다. 진시황의 이름이 영정이니까 장남 이름은 영부소가 되겠죠? 부소는 진시황의 첫째 아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어질고 총명했으며 위로는 시황제, 아래로는 백성들의 두터운 신망을 얻어 태자 자리에 오르게 됐죠. 하지만 진시황 말년에 형법을 가혹하게 제정하고 책을 불태우고 유생 460여 명을 생매장하는 분서갱유를 저질렀고, 이에 부소는 아무도 하지 못했던 진언을 진시황에게 하며, 폐하, 이 부소가 보기에 천하가 평정되었으나 백성들은 완전히 귀속한 것이 아니며 유생들은 모두 공자를 칭송하며 본받고 있습니다. 지금 주상께서 엄한 법으로 그들을 묶으니 신은 천하가 불안해질까 두렵습니다. 주상께서 이를 잘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진시황은 크게 분노하며 네가 뭘 알아? 이렇게 해서 천하를 안정시키려는 내 뜻을 네가 뭘 아는데? 라면서 당시 흉노를 막기 위해 장성에 주둔하던 장군 몽염을 감독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북방으로 보내버립니다. 장군 몽염은 북방을 지키고 있었는데 과거 진시황이 함양성에 있을 때 신하가 신선을 만나서 받았다라면서 기이한 책을 주었고, 이를 승상에게 해독하라 명령했는데 승상은 단 4자의 성어만을 해독했다고 합니다. 단 4글자의 성어만을 해독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망진자호였고, 진시황제는 이것을 망할 망, 진나라 진, 놈자, 오랑캐호로 해석을 하면서 흉노족들이 진나라를 멸망케 할 것이라며 이를 대비해 몽염을 불러 북쪽에 성을 쌓아 오랑캐를 막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몽염은 백성들을 동원해 국경지대에서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우며 장성을 보수하거나 새로 쌓았고, 이 성이 바로 만리장성이 됩니다. 뭐 이건 나중의 일이고, 어쨌든 태자 부소를 몽염이 있던 북방으로 보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시황은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고 환관이었던 조고를 불러 짐은 경부소에게 짐에게서 비롯되어 만세를 이어갈 황통을 넘기노라. 너는 군대를 몽염에게 맡기고 함양으로 돌아와 제위에 오르고 장사를 지내라 라고 조서를 쓰라고 명령하고 사망합니다. 조고는 진시황이 총애하던 환관이었는데 그가 추진력이 강하고 형법에 능하다는 말을 듣고 채용하여 중거부령으로 삼았고, 그가 일 처리를 잘하는 듯하자 나중에는 부세령의 일까지 맡겨 옥세를 관리하고 어차와 가마 등을 총지휘하는 업무를 겸임하게 합니다. 그러니 진시황이 조고를 불러 유서를 작성하게 하고 옥세를 찍어 잘 관리해 부소를 자기 다음 황제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한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조고가 까라는 대로 안 까고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황제가 말한 유서 내용을 알고 있는 것도 나밖에 없고, 황제가 죽는 걸 본 사람도 나밖에 없고, 옥세도 내가 갖고 있고, 이거 말하는 대로 되겠다 싶었던 조고는 자신이 형법을 가르쳤던 18번째 황자인 영호해를 부릅니다. 진시황은 호해가 막내 아들이라서 그랬는지 정치적으로 엮이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가 아꼈던 여자가 낳은 아들이라 그랬는지는 몰라도 호해를 매우 아꼈었다고 해요.
하지만 호해는 별 생각이 없고 왕의 자질도 없었으며 자질이 없으면 성품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호해는 이도저도 아니었어요. 사실 그래서 조고의 선택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별 생각 없고 자기가 하라는 대로 휘둘려 줄 테니까. 어쨌든 조고는 호해를 불러 진시 황제가 붕어했고 어느 황자에게도 제위를 넘긴다고 조서를 남기지 않았으며 오로지 태자 부소에게만 장례를 치르라고 남겼으니 만약 그가 장례를 치르러 돌아온다면 너는 나가리다 라고 친절하게 알려줬으나 호해는 당연히 아무 생각이 없죠. 선왕께서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내가 나가리라면 그조차 아버님의 뜻이다. 나 같은 서열 끝단에 있는 황자는 그게 당연한 것이다. 게다가 형을 맡고 아우가 나서는 것은 불의이며 재주가 얕고 능력이 뒤처지면서 억지로 남의 공로를 도적질하는 것은 무능이다. 이것은 나아가 나 자신의 몸까지 위태롭게 할 것이다 라고 아주 강경해 보이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만 조고가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이 등신이 아니 신이 다 생각이 있사옵니다. 대권을 누가 잡느냐는 이제 황자님과 저에게 달려있으니 원래 큰일을 하는 데는 그렇게 사사로운 예에 얽매이는 게 아닙니다. 네가 할 일은 그냥 황제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라고 하자 호해는 그렇구나 라고 하고 스승님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벌써부터 진나라 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호해를 설득한 조고가 뒤이어 포섭할 인물은 바로 승상 이사입니다. 진시황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불러서 황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태자 부소에게 장례를 치르고 후사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허나 황제께서 붕어하신 것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 글과 옥새는 모두 호해 왕자가 가지고 있으니 이후 어찌하실지는 이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자 이사는 어디 감히 그런 불충한 헛소리를 하냐 라고 꾸짖었으나 그런 거에 쫄 조고가 아니죠. 미끼를 뿌렸고 물고기가 왔으니까 챔질을 해봅시다. 라이벌이었던 몽염 이야기를 슬쩍 꺼내봅시다. 북쪽에 있는 장군 몽염이 그렇게 일을 잘하던데 아주 계획만 세웠다 하면 성공하고 공로도 많고 라인도 잘 타고 태자부소랑 그렇게 친하다지? 그런데 너는 아니지. 딱히 공로도 없고 친하지도 않은 너를 과연 부소가 황제가 됐을 때 써줄까? 아니 절대 아니지. 부소가 황제가 되면 몽염을 승상으로 세울 테고 그럼 라인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너는 관직도 잃고 낭에서 쓸쓸하게 그냥 죽는 거야. 근데 너 잘 생각해봐라. 이런 상황에 네가 호해를 황제시켜주겠다고 라인만 잘 타면 인생 피는 거야. 처신이 능한 사람은 재앙을 복으로 돌릴 줄 안다 했다. 너 언제까지 몽염한테 밀려서 2인자 할래? 너도 점호 정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너 결정 잘해라. 이런 선택권 아무한테나 안 준다. 솔깃합니다. 말 잘합니다. 아주 약한 부분을 착착 건드려가면서 선택권이 없게 만듭니다. 자, 그러자 이사는 탄식하면서 중거부령 조고의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이를 도모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자기 대신 진시 황제의 핏줄로서 다음 황제 자리에 올라줄 호해,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자기 말에 동의해줄 승상 이사, 그리고 호해의 애첩이자 조고와 함께 계략을 짜는 정청정. 자, 이들은 아직 진시 황제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따라서 유서도 공개되지 않았으니 미리 후한의 싹을 잘라버리고자 합니다. 바로 부소와 몽염을 죽이고자 했던 건데 이 방법이 참으로 기발하고 대담합니다. 뭐냐면 바로 황제의 편지를 꾸며내는 겁니다. 이들은 가짜 편지를 써서 북쪽에 있던 몽염과 부소에게 보냈는데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짐은 이제 천하를 다니며 제사를 올려 천수를 늘려보고자 하니 궁궐은 비게 되고 따라서 변방을 지키는 장수에게 의지하는 바가 크다. 그런데 부소는 장군 몽염과 함께 수십만 대군을 거느리고 변경에 머문 지 수해가 지났으나 진격하지 않고 많은 군사와 물자를 축내면서 공을 세우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상수를 올려 짐을 비방했으니 이는 신하로서 충이 아니고 자식으로서 효가 아니니 이제 부소에게 칼을 내리니 자결에 사죄하라. 또한 장군 몽염은 부소와 함께 밖에 있으면서 부소를 바로잡지 못했으며 마땅히 부소가 꾀하는 바를 알았을 터 신하로서 충성하지 못하였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명하며 군사는 비장 왕이에게 맡기도록 하라 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를 보고 부소는 탄식하면서 죽으려고 했고 몽염은 의심하면서 이를 말리게 됩니다. 잠깐만, 죽지 말아봐. 아직 후사도 안 정했고 분명 지키라고 보낸 변방인데 갑자기 공을 못 세웠으니 죽어라? 이건 좀 아니죠. 아니, 고작 사신 한 명 왔다 간 걸로 경솔하게 자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용서를 빌어보고 그래도 죽으라고 하시면 그때 자결해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으나 부소는 아버지가 내린 죽음에 자식이 구차하게 용서를 빌면 안 된다며 칼로 자신의 목을 베어 자결합니다. 그러자 편지를 가져온 사신은 몽염도 빨리 자결하라고 재촉을 했으나 몽염은 그를 혼내서 돌려보냅니다. 자, 이렇게 몽염이 자결하지는 않았으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부소가 자결했기 때문에 조고는 이제 부소도 죽었겠다, 목격자도 없겠다, 유서를 꾸며냅니다. 폐하께서 불행히도 돌아가셨으나 호해 왕자께서 폐하의 조서를 받들어 후계자가 되었으니 모두 그의 명을 따르라 라며 호해를 황제로 만들었고, 황제가 된 호해의 첫 번째 명령은 이겁니다. 아버지를 여산에 안장해라. 금관에 묻어드리고 주위에 수운이 흐르게 하며 이 무덤을 병마용을 만들어 지키게 하라. 이것은 선왕의 유언이다. 선왕의 유언은 그게 아니었을 텐데. 아무튼 이제 무덤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쯤에는 이미 진시황이 사망하고 시간이 꽤 흐른 뒤였고 이때가 여름이었던지라 사방에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기 때문에 시종들이 말린 생선을 채워서 그 냄새를 구분하지 못하게 했다고 해요. 자, 그렇게 끝까지 죽지 않겠다고 아득바득 버티시더니 죽어도 묻히지를 못하십니다. 사망하고 나서 유서도 조작당하고 후계자도 자기 마음대로 못 세우고 묻히지도 못하고 험한 꼴을 당한 진시황은 이제 무덤이 완성이 되고 겨우겨우 묻히게 됐고, 그리해서 만들어진 무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인부 70만 명을 투입해서 시황제의 관을 지하수층 3번을 통과하도록 깊이 판 다음 동판을 깔고 그 위에 안치합니다. 능 안에는 지상의 궁전과 누각이, 묘실 위에는 1월 성신의 천상 3개가, 아래에는 중국의 산하가 재현되었고, 또한 양쪽에는 정복한 6개국에서 빼앗아온 진귀한 보물들을 줄지어 세워놓게 됩니다. 또한 장인을 시켜 화살이 발사되는 기관을 만들어 접근하는 자가 있으면 바로 발사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이 사랑해서 불로불사의 약이라 믿었던 수운으로 수많은 하천과 강 그리고 바다를 만들어서 계속 흐르게 합니다. 그렇게 무덤이 완성되고 진시황을 묻은 뒤 궁궐에 남아있는 진시황과 관련된 사람들의 처분을 내립니다. 선제의 후궁들 중 자식이 없는 자를 내쫓는 것은 옳지 않다. 그건 맞는 말이지. 자식 못 낳은 게 죄라고 궁궐에서 내쫓기까지 합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기가 막힙니다. 이세 황제가 말하기를 명령을 내려 그들을 모두 죽게 하니 죽은 사람이 매우 많았다. 그러니까 진시황의 사람이었는데 내쫓는 건 옳지 않다. 아이를 못 낳았으니 죽어라. 이겁니다. 자, 그렇게 진시황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죽게 하였고, 무덤을 만든 기술자와 노동자들이 무덤에 관한 비밀을 누설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도울꾼들이 와서 선왕의 무덤을 털어갈 테니 이는 황제의 위엄이 떨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여 기물들을 다 넣고 가운데 문을 폐쇄하고 바깥문도 내려서 장인과 기물을 운반한 자들 모두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생으로 무덤 뚜껑을 닫아서
그냥 다 생매장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덤은 풀과 나무를 심어 산처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호해가 이렇게 진시 황제의 무덤에 공을 들이고 있을 때 조고는 슬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눈에 거슬리는 인물들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그 대표 인물이 바로 몽염이었는데, 몽염은 할아버지 몽호 때부터 조나라 성읍을 37개나 빼앗는 공을 세우고, 아버지 몽무 역시 진나라 부장군으로 초나라 장수 항현을 죽이고 이름을 떨친 진나라 장군 출신 집안으로 중요한 전투가 있을 때마다 몽씨 가문이 나섰고 진시황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며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기도 하면서 조고와 악연으로 엮이기도 했습니다. 과거 조고가 큰 죄를 지어 고발된 적이 있는데, 시황제는 장군 몽염의 동생인 몽의에게 조고의 죄를 다스리게 했고, 몽의는 사건을 엄정하게 조사한 뒤 조고에게 사형을 내려버립니다. 당연히 환관명부인 환적에서 삭제당했고 사형당할 위기에 처했으나 시황제는 조고가 일은 잘하는 사람이다 라면서 그를 총애해 죄를 사면하고 관직도 회복시켜줍니다. 이 일로 조고는 몽의가 법대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일에 앙심을 품게 됐던 거죠. 그리하여 호해를 부추기며 신이 듣건대 선제께서 호해 왕자의 현명함을 들어서 태자로 세우려고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만 그 몽의가 옳지 않습니다 막 그러면서 간언했다고 합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거 아주 나쁜 시기입니다. 그게 라고 하면서 음해하며 죽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말에 호해는 즉시 몽의를 옥에 가둔 뒤 어사대부를 보내 죽음을 내립니다. 나름 이를 말려보려고 호해의 형이었던 자영이 나서서 몽씨 집안은 다 충신들이니까 이들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좋게 이야기했으나 호해의 반응은 이겁니다. 형이 황제야? 내가 황제야? 씨알도 안 먹히죠. 결국 호해는 몽의에게 자결을 명했으나 몽의는 자신은 무고하지만 이왕 죽을 거면 차라리 다른 죄목으로 죽게 해달라 라면서 호소를 했으나 호해는 기회를 줬는데 자결하지 않았다 라면서 목을 베어버렸고, 형 몽염 역시 반역의 죄를 쓰게 되고 자결하라는 명을 받게 됩니다. 형을 집행하려는 사자를 앞에 두고 몽염은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몽씨 집안 3대가 진나라와 시황제를 위해 얼마나 몸이 부서져라 섬겼는지를 구구절절 항변을 하면서 죄 없는 신하를 처단한 대가는 혹독할 것입니다 라면서 은근히 협박을 하기도 했지만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고, 처형되는 그날 내가 하늘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잘못도 없이 죽어야 한단 말인가 라고 한탄했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의 죄는 참으로 죽어 마땅하다. 임조에서 요동에 이르기까지 장성을 말리나 쌓았으니 그러는 동안 어찌 지맥을 끊어놓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이것이 바로 나의 죄이다 라고 하며 자결합니다. 이후에도 조고는 호해에게 서자라서 너 은근히 무시당하고 있다 라면서 법을 강화하고 형벌을 더욱 엄격하게 하라고 조언했고, 게다가 당시 황실 종친이나 일부 대신들은 이세 황제의 즉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거슬렸던 조고는 그들은 겉으로는 폐하께 복종하나 실은 전혀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모두 연좌해서 죽여버리십시오. 그 죄목은 바로 선제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은 죄를 물으시면 됩니다. 라고 하였고, 호해는 형제 자매들 약 20명을 죽여 여산에 묻게 됩니다. 이후 호해는 진시황이 짓담한 아방궁과 만리장성을 마저 짓게 하고 시황제의 능묘공사 등에도 백성들을 동원해서 백성들의 불만은 날로 커져만 갑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여기저기서 반란의 조짐이 보였고, 그렇게 터진 반란이 바로 진승 오광의 난입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로 민중이 대규모로 들고 일어난 농민 반란이에요. 변방을 수비하기 위해서
강제로 징발된 백성들 중 대장인 둔장으로 꼽힌 하남성 출신 진승과 오광이 일으킨 난으로 이들은 900여 명을 이끌고 정해진 기한 내에 배치된 곳까지 가는 임무를 맡았는데 하필이면 이때가 장마 시즌이라서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지니까 행렬이 점차 느려지게 되었고 기한 내에 도착하지 못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진승은 기한 내에 못 가면 우리는 죽는다. 가서 죽으나 저항이라도 해보고 죽으나 죽는 건 같다. 어차피 죽을 거면 우리 나라라도 한번 세워보고 죽자. 라고 말을 했고 오광은 이에 동의하면서 점쟁이에게 거사의 성패를 물었는데 점쟁이는 성공하면 큰 공을 세울 수 있지만 성패는 귀신에게 물어보라. 라고 합니다. 나도 하겠다 이런 말은. 뭐 성공하면 좋은데 성공할지 실패할지 나도 몰라. 자, 그런데 이 둘은 귀신의 위신을 빌려서 사람들을 복종시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꾀를 내게 됩니다. 일을 하려면 든든한 아군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들은 900여 명의 부하와 동료들을 설득이 아닌 속임수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진승과 오광은 물고기를 잡아요. 그런 다음에 인근 시장에 팔아요. 그러고 자기는 모르는 척하면서 부하들을 시켜서 오늘은 물고기가 좋대. 물고기 좀 사와봐. 시켜요. 뭐죠? 자기들이 물고기 잡아서 팔고 부하들한테 물고기를 사오라고 시킵니다. 이게 뭐죠? 싶겠지만 부하들이 물고기를 딱 사와가지고 구워 먹는데 배를 딱 가르는데 뭐가 안에 있어. 이게 뭐지 싶은데 물고기 뱃속에서 흰 천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흰 천이 뭐요? 이러면서 딱 펼쳤는데 거기에는 진승이 왕이 된다 라는 뜻의 진승왕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막 SNS에 막 올라오고 막 너도 나도 해시태그 진승왕 나도 봄 대박 하면서 가게가 문을 닫았겠지만 이 당시에는 세상에 물고기 배에서 천이 아주 기이한 일이군 이러면서 진승을 다시 보기 시작했고 밤에는 오광이 몰래 나가서 여우의 울음소리를 흉내내면서 외칩니다. 대흥초 진승왕. 그러자 사람들은 간밤에 들었던 이상한 소리를 이야기하면서 진승을 우러러보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을 적당히 포섭했으면 뭔가 이렇게 확 들고 일어날 만한 계기를 만들어야겠죠? 엄격하고 존경의 대상이었던 진승보다는 다정한 오광이 나섭니다. 그는 이들을 이끄는 진나라 장수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일부러 장수가 술에 취했을 때 야! 우리 다 글러먹었어! 우리 900명 지금이라도 도망치자! 라고 외칩니다. 이 말을 들은 진나라 장수가 뭐? 도망을 쳐? 이러면서 채찍을 들고 와서 오광을 두들겨 패요. 그리고 오광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딱 뽑는데 오광이 그때 벌떡 일어나서 칼을 탁 빼앗고 장수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승은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큰 비를 만나 다 같이 목적지에 도착해야 할 때를 놓쳤습니다. 기일을 어기면 참수형에 처해지는 것은 진나라 법이고 만약에 운이 좋아 참수형을 면한다 할지라도 변방을 지키다가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10명 중 6, 7은 됩니다. 설사 죽지 않는다 칩시다. 장부로 태어나서 구차하게 연명해서야 되겠습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후세의 이름은 날려야 되지 않겠어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라는 말을 진승이 한 겁니다. 자, 그러자 부하들이 함성을 외치면서 호응했고 그렇게 진승, 오광의 난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정작 호해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조고가 황제를 궁궐에 가둬두다시피 하면서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해놓고 모든 일을 자신이 처리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누가 반란 말만 꺼내도 그거 내가 아는데
농민 출신 애들이 그 조금 들고 일어났대. 조금. 아니 뭐 그거를 반란이라고 부르냐? 참 어이가 없네. 야, 왜 아주 뭐 개백수 한량이 나중에 나라를 세운다고 해보지? 라고 하면서 호해의 귀를 막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자,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승상 이사는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어떻게든 이세 황제에게 이야기하려고 했으나 조고의 방해로 만날 수조차 없습니다. 조고는 자기가 호해를 황제로 세울 때 자신을 지지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몽염에게 열등감을 느끼던 이사를 데려다 쓰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거슬리자 이제 이사까지 없애버리기로 합니다. 조고는 이사의 아들이 농민봉기를 일으킨 진승과 친분이 있으며 초나라군과 내통하고 있다라는 거짓 제목으로 모함을 해서 연좌제로 이사를 요참형에 처하고 모반의 죄로 3조까지 싹 다 죽입니다. 자, 이제 걸림돌이 사라졌습니다. 호해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황제놀이나 하고 있고 눈에 가시였던 몽이, 몽염, 이사도 죽였고 나라는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고 아무도 자기한테 반항을 못하니까 이제 조고는 누가 황제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진승 오광이 점점 새를 불려서 쳐들어오고 있고 이 사실을 호해에게 들키면 호해가 자신을 의심할 테니 그렇게 되면 자기가 잡은 권력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슬슬 호해를 없애고 자기가 왕이 되어볼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유명한 사자성어가 생겨납니다. 조고가 반란을 일으키려 했으나 신하들이 따르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먼저 시험을 해보기로 하고 사슴을 가져와서 이세 황제에게 바치며 말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에 이세 황제는 웃으며 승상이 잘못한 거 아니오?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군 하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좌우 대신들에게 이거 말 아닙니까? 라고 물으니 신하들이 일부는 아무 말이 없고 일부는 말이라고 하며 조고의 비밀을 맞추었고 일부는 사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고는 사슴이라고 말한 사람들을 몰래 죄를 씌워 처벌합니다. 이후로 신하들은 모두 조고를 겁냈다고 해요. 자, 이것이 바로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한다는 사자성어 지록위마입니다. 이후 진승 오광의 난은 6개월 만에 진압이 되긴 했지만 이후 등장할 유방, 항우 등의 군웅이 곳곳에서 반기를 들고 군웅할 거했죠. 자, 진나라의 끝이 보입니다. 그러자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호해는 조고에게 승상이 도적들의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늘 말했는데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라고 캐묻습니다. 조고는 드디어 호해가 자신에게 불만을 갖기 시작하자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호해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자, 먼저 한쪽에서는 궁 안에 도적이 쳐들어왔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들을 진압하러 간다면서 궁에 배치된 병력을 싹 다 이끌고 사라집니다. 그렇게 궁이 텅텅 비게 되었을 때 군대를 이끌고 황궁을 포위한 조고의 사람이 호해에게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했던 호해는 나중에서야 상황을 파악하고 호위무사들을 불렀으나 이미 다 사라지고 없었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짐에게 미리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느냐라고 탄식했지만 옆에 있던 시종은 말씀드렸다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도 지금이 아니면 아마 죽었을 테지요 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호해는 붙잡을 건 조고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조고를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으나 요청은 거절당했고 자결을 강요당합니다. 끝까지 호해는 살려주시오. 황제가 아니라 왕으로 살겠소. 라고 했으나 답은 안 돼요. 그러면 일개공으로 아니 일개공 아니고 후로 그거 안 되면 그냥 시골에서 백성으로 살겠소. 목숨만 살려주시오. 라고 해봤으나 선택은 오직 죽음 아니면 죽음뿐. 자, 이 사실을 깨달은 호해는 결국 칼로 자결합니다. 호해의 재위 기간은 고작 4년 남짓이었으나
그가 벌인 일들은 나중에 엄청난 후폭풍을 낳았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진시황릉이 1970년대에 되어서야 겨우 발견됐다는 거예요. 진시황의 무덤이 도굴될 것을 걱정해 그렇게 철저하게 사람들을 생매장하고 죽이고 숨기고 감추었기 때문에 2000년간 발견되지 않았고, 만약에 10년만 좀 더 빨리 발견됐어도 아마 중국 문화대혁명 때 사라졌을 수도 있었을 테지만 호해 덕분에 아직까지 남아있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진나라의 멸망입니다. 호해가 사망하고 조고는 유방과 밀약을 맺어서 진나라를 쪼개 나누고 유방에게는 진을 넘기고 자신은 조나라를 취하고자 해보았으나 조고를 믿지 못한 유방이 이를 거절했고, 아무리 나라를 쥐락펴락했지만 혈통이 중요한 이 시기에 뭣도 아니었던 조고는 스스로가 왕이 될 수 없어 진시황 피규어라도 만들어서 왕을 세워야 되는데, 호해 때 이미 형제자매들을 싹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혈육이 없어 결국 부소의 아들 자영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고는 자영을 죽이고자 했던 건지 설득을 하려고 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영을 찾아가다가 조고를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영은 왕이 된 지 40여일 만에 함양에 들어오는 유방에게 항복하고 맙니다. 진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초반에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세운 이유가 망진자호라는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진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 생각나나요? 이쯤 되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진시황이 그렇게 두려워서 만리장성까지 만들게 했던 그 오랑캐는 오랑캐가 아니라 진 2세 황제인 호해였던 겁니다. 망진자호의 그 호가 오랑캐 호가 아니라 호해의 호였던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알아본 진시황릉을 만들고 또 진나라를 망하게 한 호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